자, 반갑습니다. 작은 미용실로 연봉 1억 벌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가 우렁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용한 지 지금 한 28년 차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 15년 정도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요. 내가 어떻게 미용 쪽으로 해서 벌어먹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5년 정도는 한 방황의 시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그 방황의 시기에 내가 뭘 했냐면 좀 눈이 높았어요. 눈이 높아서 조금 잘하는데 조금 좋은 스승 이런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가운이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너무 눈이 높으니까. 결혼할 때도 너무 눈이 높으면 좋은 신랑도 좋은 여자도 못 구하죠. 나중에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을 구하죠. 그런 것처럼 너무 눈이 높으니까 미용 쪽에 너무 눈이 높아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나중에는 그게 방황의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는 굉장히 좀 힘든 생활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목표점을 정하고 시작한 게 이제 미용장이라는 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 미용장이라는 거가 왜 선택 도전을 했냐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장 요소는 최고이잖아요.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스타일 공부가 아니에요. 베이직 공부예요. 베이직. 기초를 다지는 공부예요. 이거를 갈고 닦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매끈도 따지고, 베이직의 기본 자세, 포지션, 빗질, 이거 굉장히 중요시 따지더라고요. 이거가 안 되면 미용장이 자격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취득하고 나서 이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가게로 취득하면서 오픈하면서 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면, 장사가 걷는 게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문제였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15평 미용실에 저희 직원만 7명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높았고, 정말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왜? 미용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높은 거야, 이제는. 내 레벨이 너무 높아진 거야. 높아지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가격이 쌌었어요. 가격이 저렴한 상태에서 기술은 좋으니까 손님은 막 미어 터지는 거야, 막. 아침부터 줄 서 있고 난리가 난 거야, 미용실이. 그래서 이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술값 한 300 정도를 썼어요.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먹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장사가 잘 돼서 문제라고. 가게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해요. 장사가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내 몸은 내가 내 술값 내고 내가 돈 내고 사람도 내가 만나고 몸만 가지고 돈 나가고 가게만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느끼는 점이 뭐냐면 오너라는 사람이 이 책임감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가게를 운영할까 경영할까라는 거를 내가 고민을 해볼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기는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오너의 입장에서 어떤 경영을 할까 이런 고민을 생각하면서 방식을 패턴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뀌려면 술을 끊었어요. 일단은 술을 끊었고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술을 끊은 지가 한 7년 정도 되고 술을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러 다녔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기존에 그전부터 이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미용실에 제가 치중을 하게 되고. 미용실에 취직하게 되고 미용실에 블로우셔를 찾게 되고 미용실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를 내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용실이 다시 이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가고 그 시기에 내가 발생이 된 게 뭐냐면 거기에 여유 시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노는 시간을 1대1로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출을 더 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않고 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많은 장사하는 오너들은요. 기준 매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요번 달에 우리 매출 10% 더 신장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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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나한테 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출을 올리는 신장하면서 발생이 되는 나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발생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유지라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1대1대1로 맞추다 보니까 매출에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를 하는데 그 안정적인 매출을 어디서 나오냐면 공부하는 시간에서 나오더라고요. 공부하는 시간에서 그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공부하면서 고객 수를 계속 노는 시간을 제가 늘리기 위해서 가격대를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비싼 요금을 받고 고객은 옛날에 내가 받던 고객 수의 3분의 1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더 늘어나겠어요? 노는 시간이 더 늘었어요.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플러스 마케팅하는 시간이 더 많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오너가 됐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경영을 하는 오너의 입장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오너를 할 것이냐 안에서 내실을 다지는 오너를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밖으로 들어오는 오너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오너는 밖으로 돌면서 정보를 얻어야 돼.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인맥을 쌓아야 돼. 근데 그런 시절을 했던 시스템이 지금은 잘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내실에서 내가 고객과 상대하면서 얻었던 그런 내용들, 손님을 내가 타겟에서 안정적이게 하는 거, 직원들을 안정적이게 하는 거, 교육시켜주는 게 요즘에 그게 더 잘 먹힌다는 얘기예요. 정보, 지식, SNS 다 나와요. 이제 지금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관계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민맥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안 먹히고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어디서 이제 분석을 했냐면 제가 노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 노는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전국을 여행을 다녔어요. 전국에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들어가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번 놀러 갔다 올 때마다. 그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돈 벌어야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있어야지만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가끔씩 여행 간다 그러면 우리 여행 간다 그러면 한 그 정도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달에 두세 번씩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여행을. 자, 그런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그 돈이 지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안 아깝냐면 거기서 제가 또 지식을 또 얻었거든요. 어떤 지식이냐면 카페나 맛집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들이 있어요. 이걸 통계를 냈다는 거죠.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해봐요. 차이점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주인장이 밖으로 내놓지 않고요. 진짜 이렇게 잘 되는 그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주인장이 되게 허술하게 있어요. 그리고 주인장 내색을 안 해요. 그리고 가서 밭을 내고 있어요. 아저씨! 사장님인데.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데는 장사가 정말 잘 돼요. 근데 사장님이 뭐 의식대회에서 하는 그런 데는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데를 내가 타겟으로 해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의 미용실도 내가 작은 미용실도 어떻게 장사가 잘 됐을까 유지를 할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미리는 내가 어떤 경영을 해야 될지를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조카가 청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식 셰프를 해요. 한 끼 식사가 23만 원이에요. 1인분에 23만 원. 그러면 근데 거기는 1년 예약이 벌써 풀로 차 있어요. 한식 식당인데.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한식 식당이 도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도태되기 시작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VIP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VIP 수준. VIP들은요, 대중들이 먹는 식당에 가는 걸 꺼려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오는 식당에는 예약을 안 해. 대중한테 인기가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VVIP 가는 식당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식당이 옛날에는 VVIP들이 가는 식당이었어. 그래서 일반 대중이 못 갔어. 왜? 예약을 못 해. VVIP들이 다 예약을 쳐놨기 때문에 벌써 1년 전부터 예약을 스케줄 다 짜놓거든. 왜냐면 VVIP는 그 정도 기다릴 시간이 있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 정도 시간을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식당이 어느 정도 도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보니 식당의 주인장이 가게에 안 붙어 있어. 거의 없어. 그래서 메인 셰프가 그 가게를 모든 걸 다 총괄을 해. 수익은 많이 나오지만 VIP 손님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요번에 또 옮겼어요. 요번에 또 옮겼는데 거기도 한 1년 반 예약이 끝나 있어요. 거기도 진짜 VVIP거든요. 근데 정말 허름해요. 무슨 창고 같은 데가 요번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15만 원이에요. 한 끼 식사가. 바비큐인데 무슨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밥을 먹어요. 진짜 부자들이 와서 여기서 밥을 먹을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1년 반 예약이 끝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 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간판도 없어요. 그리고 가는데 막 시장의 골목에 진짜 막 허름한 식당 그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입구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좀 세팅을 해놨죠. 홀이 다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 5개 있는데 주인장이 와서 그 요리를 다 자기가 바베큐를 다 잘라가면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 세팅을 5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하루에 5팀만 받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 경영이라는 거가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너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실을 다진다. 그러면 나를 광고하는 건 뭘까? 휴대폰이라는 거죠. 휴대폰이 내 사무실인 거예요. 제 2의 사무실. 우리는 근데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미용실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럭시하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요. 거의 진짜 한 1억대 이상의 돈을 들여요. 많게는 조금 이제 브랜드 있는데 좀 큰 미용실 하면 2억에서 한 5억 정도를 들여요. 그 돈 있으면 난 차라리 아파트 살 거 그랬어. 차라리 상가를 사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 사실 나중에 그 돈이 더 큰 돈을 벌거든요. 그런 데는 돈을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데 왜 돈이 안 드는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왜 돈을 투자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돈이 안 들잖아요. 이거 기껏 해봤자 많이 비싸봤자 얼마야? 200만 원이에요. 휴대폰. 1억짜리 미용실을 차리는 데는 돈이 안 아깝고 망하면 인생 경험했지. 근데 휴대폰으로 사면 200만 원짜리는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돈이 안 드는데. 사실 저희 MMS가 성장한 그 가장 큰 목적은요, 이 스마트폰이에요. 저는 저희 미용실 나중에 전화하면 아시겠지만 정말 뒷골목에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풀로 제가 항상 있어요. 제가 다른 데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도 않고요. 외부 활동도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모임이나 이런 거 아예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근데 내부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내실이 있어요. 굉장히 알짜로 제가 운영을 하죠. 경영을 하죠. 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보고 듣고 배운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잘 되는 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전처럼 제가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미용실에서. 근데 제가 안정적으로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유지를 해요. 근데 제가 광고를 만약에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광고를 다 내려놨어요. 광고를 안 해요. 오로지 기술 공부만 해요. 왜 그럴까? 제가 만약에 미용실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한 1,500에서 2,000원을 벌 거야. 근데 그 조그만 미용실에서 그 정도 벌면 괜찮게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1,500에서 2,000원을 벌면 1년 연봉 따라봤자 3억백이 안 돼요. 2억에서 3억백이 못 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책을 내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나중에 이 책이 내가 연구한 이 내용이 10억도 벌 수도 있고 100억도 벌 수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왜 내가 한 달, 1년에 2억 벌려고, 꼴랑 2억 벌려고 내가 노력을 하냐 이거지. 앞으로 10억도 벌 수도 있고 100억도 벌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래의 꿈은 더 크다라는 거죠. 큰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미용실을 했던 경우는 내가 먹고 살려고 미용실을 해서 10년을 지금 버텨서 왔어요. MMS가 지금 10년 됐거든요. 10년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MMS를 알게 됐어요. 작은 미용실로 성공한 사람,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MMS가 베이직, 커트의 베이직을 만든 사람, 베이직이라는 커트 베이직을 창조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베이직 커트를 창조한 사람,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너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고 그거에서 준비를 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10년 뒤의 모습을 판단하고 5년 뒤의 모습을 판단하고 10년 뒤의 모습을 판단하고 20년 뒤의 모습을 판단하고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벌고 준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너의 마인드가 어떤 경영을 생각하고 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맞습니다.